저희가 만들었었던 그 디시전 트리를 보시면은요, 디시전 트리의 제일 위쪽에 루트 노드, 뿌리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훈련 샘플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된 진위 불순도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질문, 여기서는 슈거 당도죠.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노드로 나누었을 때 왼쪽 노드는 진위 불순도가 0.483이 됐고요. 오른쪽 노드는 진위 불순도가 0.069라고 하는 게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진위불순도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디시전 트리는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진위불순도의 차이가 가능한 커지도록 가지를 성장시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있는 노드를 부모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 노드하고 자식 노드 간의 진위 불순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가 0.37이고요. 여기는 0.48이에요. 그러면은 대략 얼마인가요? 0.11 정도가 차이가 나죠. 0.112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죠? 0.371 빼기 0.483. 요걸 해주면 112 맞죠? 그죠? 어. 여기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0.069예요. 그죠? 0.069이기 때문에 0.302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진위 불순도 차이가 0.3이나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뭐 나누어지긴 할 거예요. 나누었을 때 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진위불순도가 요거보다 큰 상태로 노드를 나누기가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슈거를 하더라도 설탕 당도를 가지고서 0.5보다 작은 거, 0.5보다 작거나 같은 거, 0.5보다 큰 거.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 노드의 진위 계수와 오른쪽 노드의 진위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계산했을 때 여기에서의 진위 계수와 여기에서의 진위 계수들의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얘보다 더 크게 만들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지가 설탕 당도로 질문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노드도 여기가 부모 노드가 되고 여기가 자식 노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차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0.009 빼기 0.02를 하면 되는 거고요. 0.009 빼기 0.0163, 0.16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 이쪽이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이가 큰 쪽은 어떤 특징들이 생기게 되냐면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둘 중에 한쪽이 더 많아지게 돼요. 진위불순도의 차이가 적은 쪽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비슷하고요. 진위불순도의 차이가 큰 쪽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분류가 점점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화이트 와인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화이트 와인이 더 커진다는 얘기. 점점 파란색이 점점 더 진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게 진위 불순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위 불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원리는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서 질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변수의 값이 얼마 이하다, 얼마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선택해서 노드를 나눌 것이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진위 불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노드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질문지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점점 커진다는 점점 정확하게 분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여기서 이 진위 불순도의 정의는 1 빼기 확률들의 제곱의 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진분류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이진분류는 여기서 Pi는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이에요. 이진분류는 클래스가 몇 개밖에 없어요? 클래스가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진분류를 생각을 하면 레드 와인이 될 확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진분류. 그리고 얘네 2개 합치면 뭐 2개 합치면 항상 레드 아니면 블루니까 1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네. 이 불순도의 개념은 뭐냐면 불순도의 개념은 불순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레드와 화이트가 동일하게 섞여 있으면 제일 많이 불순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주머니 안에 전부 다 레드만 있어요. 그건 아주 깨끗한 상태인 거죠. 이거는 깨끗한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6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불순한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똑같이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얘에 비해서는 덜 불순한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수치화한 거예요. 진위 불순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하나만 한 가지 종류만 있으니까 여기서 꺼내면 항상 레드가 나올 거다.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꺼내면 레드가 나올지 화이트가 나올지 모르죠. 여기는 화이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이게 가장 더러운 상태, 조금 깨끗한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게 진위 불순도입니다. 진위 불순도고요.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이진분류에서는 확률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위불순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 빼기 P0의 제곱 더하기 P1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양성이나 음성,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둘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주머니 안에 전부 다 같은 것만 있었던 상태. 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얘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한쪽 클래스는 확률이 1이고 다른 쪽 클래스는 확률이 0이잖아요. 그럼 1 빼기 1이 되니까 0이죠. 그죠? 불순도가 최소가 된 상태예요. 0이 불순도가 최소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불순한 상태가 가장 더러운 상태가 어디예요? 양성과 음성이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2분의 1이 된 상태. 그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더하면 2분의 1이겠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점. 이게 숫자가 제일 큰, 이거보다 숫자가 더 커질 수는 없어요. 다른 상태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양성과 음성,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이때 사라고 하면 진위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0.6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 이거를 1에서 빼요.
계산해 보면 0.5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이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0보다 그쵸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은 0.5까지 있어요. 0.5까지 이진 분류에서.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순한 상태. 다시 얘기해서 그 양성과 음성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고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양성만 모여 있거나 음성만 모여 있거나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분류의 목적이 뭐예요? 분류의 목적이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한쪽에는 레드만 있고 한쪽에는 화이트만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분류의 목적이거든요. 진위 계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 계수가 낮은 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 진위 계수와 그 다음에 자식 노드의 진위 계수의 차이가 커지겠죠. 예, 그런 원리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위 계수 이해되세요? 간단해요. 생각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위 계수는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0보다 0보다 작아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위 계수 이 진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위 불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확률들 생각해 보면 그죠?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다 제곱해서 더해도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1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진위 불순도의 개수가 최대값이 항상 0.5일 거예요. 나중 클래스 분류에서 클래스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위 불순도 최대값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죠? 정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3개짜리 3중 우리 아이리스 할 때가 딱 이거였었죠.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그죠? 그러면 그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는 세토사가 될 확률도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벌시컬러가 될 확률도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될 확률도 3분의 1. 이게 가장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가장 불순한 상태인 거죠. 그럼 진위계수 계산해보면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죠?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아닐까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0.66, 그죠? 0.6666. 그러니까 낮은 클래스 분류에서는 0.5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4개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위 불순도의 최소값은 항상 0입니다. 완벽하게 한쪽 클래스로만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져 있을 때에는 항상 0이에요. 이거는 이진 클래스든 이진 분류든 아니면은 다른 클래스 분류든 항상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은 이진 분류냐 다른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진위 개수의 그 최대값이 0.5고요. 0.5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4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4개 있으면. 4개 있으면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럼 16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3.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돼요. 0.75. 그러니까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진위 개수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더하기랑 빼기랑 곱하기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진위 개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위 계수의 단점이 뭐냐면 진위 계수는 그 이진 분류냐 아니면 다중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진위 불순도의 조금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어,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최대값 1.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져 있으면 최대값 1.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경우,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니까 무질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가 엔트로피 값이 최소. 그러니까 최소값이 항상 0이 되고, 최소값이 항상 0이 되고, 최대값이 항상 1이 되도록 만든 그런 개념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자, 이거는 그 로그인데, 이 로그의 미수가 K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진 분류에서는 2, 3중 클래스에서는 3, 그리고 4중 분류에서는 4. 이렇게 돼요. 자, 엔트로피 계산 공식인데, 저기서 P는 확률이에요. 그 샘플을 선택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한다. 이런 거고요.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2분의 1, 이거의 값은요,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승이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요 미수랑 여기 미수가 같으면 이 값은 항상 요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A의 X승을 Y라고 했을 때 얘가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요 지수 있죠. 지수. 그러니까 요 미수하고요. 요 미수가 같으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항상 이 지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로그 2의 2다. 그러면 이거 2의 1승이죠. 1이에요. 2의 제곱이다. 4란 얘기죠. 2를 미수로 하는 4. 그러면 답은 2고요. 2를 미수로 하는 2의 3승이다. 그러니까 8이란 얘기죠. 2의 3승이다. 그러면 이건 3이에요. 이해되셨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2분의 1은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건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8분의 1은 2의 3승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2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면 지수가 분모에 있으면 지수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인 거고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미수가 3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가 3인 것도 음, 여기가 3이다. 여기 3. 그럼 이건 1. 3의 2승. 그러면은 2. 이렇게 되는 거고 3분의 1.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미수랑 로그의 미수랑 여기 지수할 때 여기 지수가 같으면 로그는 항상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값이에요. 로그의 값입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얘가 뭐 A가 뭐가 되든 A는 0보다 큰 숫자여야 돼요. 0보다 큰 숫자여야 되고 A가 뭐가 되든 A의 X승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X.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혹시나 고등학교에서 로그를 안 배울까 봐 요즘 고등학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진분류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진분류를 생각해 보면요. 자, 완벽하게 하나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완벽하게 하나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는 예를 들면 양성일 확률이 1이면 음성일 확률은 0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자, 엔트로피의 정의에다가 얘를 넣어 볼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더하기를 하라 그랬죠. 네. 첫 번째 P0가 1이고요. 1이, P0가 1이고요. 그죠?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를 밑으로 하는 확률. 요 확률이니까 여기도 1 아니에요. 1. 그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이 0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0. 요거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되세요? 어, 그죠? 요거를, 어, 엔트로피의 정의가,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저기, 정의 보세요. 시그마, P, I, 곱하기, 로그, K, P, I. 이거는 더하기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더하기. 그죠? 이진 분류면 더하기가 두 개가 있는 거고 클래스가 세 개면 더하기가 세 개가 있는 거고 그죠? 자,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진 분류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없죠.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P0 P0가 1이잖아요. P0가 1 곱하기 그죠? 로그 로그인데 로그 이진 분류에서는 2가 미수고 확률 이거는 1. 요거를 계산하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은 0이잖아요.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확률이 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얘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0을 곱했잖아요. 0을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요 값만 알면 되겠네요. 요 값만 알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왜 없어져? 그치. 자, 요 값만 알면 되겠죠. 요 값만 알면 되겠죠. 이거 값이 얼마냐면 모든 숫자의 영승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3의 영승도 1이고 10의 영승도 1이고 그죠?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곱한다. 그거는 숫자 1이에요. 숫자 1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2의 영승이 1이란 말이에요. 2의 영승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이란 얘기는 여기가 2의 영승이란 얘기랑 같아요. 2의 영승이란 얘기랑 같기 때문에 미수 2니까 요 로그 값이 얼마예요? 로그 값이 0이에요. 0. 그럼 1 곱하기 0이란 뜻이잖아요. 1 곱하기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이에요. 로그 정의만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 양성과 음성이 1대1이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양성일 확률이 1, 음성일 확률이 0 이거나 반대로 양성일 확률이 0, 음성이 될 확률이 1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0이에요. 0.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 한쪽이 1이고 다른 한쪽은 0인 경우예요. 이해되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요즘은 엔트로피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나? 자, 만약에 최대로 불순한 경우, 최대로 불순한 경우를 볼까요? 최대로 불순하다는 얘기는 레드가 절반, 화이트가 절반 있는 경우예요. 그죠? 양성과 음성이 반반 있는 경우가 최소값이에요. 아, 저기 완전히 불순한 상태죠. 완전히 불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확률은 2분의 1, 그죠? 곱하기 로그 2를 미스로 하는 2분의 1 이거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확률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더하기 이쪽도 똑같죠? 이쪽도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를 미치로 하는 2분의 1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가 얼마나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네. 완벽하게 불순한 경우 최대로 불순한 경우 어, 그런 경우가 엔트로피가 1이 됩니다. 예. 이거는 3중 클래스 분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3개짜리일 때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나머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받아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3중 클래스 분류일 때 완벽하게 구분되는 경우, 불순하지 않은 경우, 불순하지 않은 경우, 불순하지 않은 경우란 얘기는 첫 번째 확률이나 두 번째 확률이나 세 번째 확률 중에 하나는 1이고, 그리고 남, 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토 상황 전부 다 세토 상황 있고 벌스 컬러 버지니카가 하나도 없으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인 거잖아요. 세토 상황이는 깨끗한 상태. 네, 깨끗한 상태. 이게 깨끗한 상태죠. 맞아요? 자, 계산해 보면 엔트로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1 곱하기 로그 이번에는 여기가 얼마? 3을 밑으로 하는 1이고 더하기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0 곱하기 뭐고 0 곱하기 뭐니까. 그죠? 뒤쪽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로그에서 미수가 뭐든 상관없이 여기가 1이면 항상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확률이 3중 클래스 분류든 4중 클래스 분류든 5중 클래스 분류든 여러 개의 확률들 중에서 하나는 1일 거고 나머지 확률들은 전부 다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나머지 그 앞에다가 확률을 곱해버렸기 때문에 어, 0을 다 곱하는 거예요. 로그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전부 다 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다 0이 돼버리고요. 남는 거는 확률이 1인 거에 대한 로그 취약값만 남게 되는데 근데 확률 모든 숫자의 로그 1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최소값은 0이 되고요. 0이 되고 어, 가장 더러운 상태 가장 더러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세토사도 50개, 벌시컬러도 50개, 버지니카도 50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가장 더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P0도, P1도, P2도 전부 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예요. 전부 다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사중 클래스면 클래스가 4개가 있으면 4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클래스가 5개면 5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장 더러운 상태. 가장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 자, 이때 엔트로피 계산해 볼까요? 이때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확률에다가 그죠?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확률 그죠? 근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또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선분의 1은 선분의 1은 나눠줄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항상 항상 마이너스 1이잖아요. 항상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1인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진위 계수는 최소값은 0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최대값이 이진 분류냐 다중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단점이 좀 있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확률의 로그 취합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게 돼요.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어느 한쪽 클래스로 완벽하게 분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 클래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쪽 클래스가 더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모든 클래스가 비슷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다. 비슷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그거를 무질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은 어떤 상태가 더 자연적인 상태일까요? 무질서한 게 자연적인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게 자연적인 상태일까요? 무질서한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물리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무질서도가 커지는 상태로 어, 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음. 어, 모든 샘플들이 비슷비슷하게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고,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가 항상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낸 그런 지수인 겁니다. 그런 지수인 거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상태가 항상 0이 되도록 만든 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그래서 이 진위 불순도와 엔트로피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이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진위 불순도를 가지고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그 트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 그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정확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진위 불순도를 사용하든 엔트로피를 사용하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 사용해도 괜찮고요. 괜찮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생성자 한번 잠깐만 보시면 우리 훈련할 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크라이테리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위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위. 이게 진위 불순도를 계산해서 진위 불순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끔 생기는 노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를 엔트로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실제로 문서 직접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이클럼 문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면
decision tree classifier 리그레서. 우리가 보는 거는 클래시파이어니까요. 크라이테리언. 여기 파라미터 이름 중에 크라이테리언 보세요. G이냐, 엔트로피냐, 로그로스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디폴트 값은 Gini 개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ini impurity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리고 로그로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여기 이렇게 링크 클릭하면 공식이 있는데 제가 써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져 있군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이거는 그 정보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 진이 임퓨리티하고 엔트로피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우리가 직접 계산은 하진 않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순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 그 여러 개가 섞여 있느냐. 여러 개가 많이 섞여 있으면 많이 섞여 있을수록 불순도가 높은 거예요.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우리말로 무질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질서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가 무질서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엔트로피도 높아지고 불순도도 높아져요. 한쪽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는 그 무질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불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위 계수는 항상 최소값은 0이지만 최대값인 경우에는 이진 분류냐 다중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최대값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든 다중 클래스 분류든 상관없이 항상 무질서도의 최소값은 0, 무질서도의 최대값은 1이 되도록 고안한 그런 그 개념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네. 그리고 크라이테리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디시전 트리 객체를 생성할 때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가 있다. 진위를 쓰든 엔트로피를 쓰든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가 동작하는 원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엄격하게 할 건 아니고요. 엄격하게 할 건 아니고 먼저 하나만 이렇게 해볼 건데 맥스 뎁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그죠? 맥스 뎁스를 맥스 뎁스를 그냥 4로 제한한다 이렇게 할까요? 4인 경우 이렇게만 할까요?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맥스 뎁스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여러 가지 맥스 뎁스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경우에 과대적 합이 가장 적으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원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맥스 뎁스가 4인 것만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리를 다시 생성하시면 돼요. 다시 생성하시면 되는데 decision tree classifier 진위 계수를 이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맥스 뎁스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맥스 뎁스만 4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만들고요. 트리를 만들고 트리를 다시 훈련시키면 되겠죠. fit 하시면 돼. 훈련 셋하고 테스트 셋은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훈련 특성 배열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모델 훈련 끝나요. 자, 그러면 이 트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얘가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켰어요. 자, 훈련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트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어떻게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트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트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피그 사이즈를 20으로 할게요. 가로 세로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어, 그릴 때는 플롯 트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훈련이 끝난 녀석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모델이 트리잖아요. 트리. 자, 몇 가지를 더 설정을 해주시면 그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피처 네임들을 써주시면 그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노드를 나눴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클래스 네임, 요건 타겟 네임즈죠.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 그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문자열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true로 바꿔주시면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색깔까지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plt.show 하시면 그래프 바로 그려져요. 네. 자, 그래프가 되게 크게 나왔죠.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글자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니터를 보시고요. 어, 자, 여기까지가 뎁스 첫 번째 뎁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 마지막 네 번째 뎁스. 뎁스가 네 개로 끝났어요. 더 이상 가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디시전 트리는 더 이상 가지를 만들지 않고요. 뎁스가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밑으로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드가 네 번째 뎁스까지 간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뎁스에서 끝나버린 노드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노드에서 끝나버린 것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니까 샘플이 한 개밖에 없어요. 샘플이 한 개밖에 없고 그 한 개의 샘플이 레드와인이에요. 그럼 더 이상 노드를 나눌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뎁스가 3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노드들을 보면 뭐 샘플이 539개가 있고 5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700개가 있고 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들을 더 나눈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뎁스까지 갔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까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프 노드, 나뭇잎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이런 노드들을 나뭇잎 노드, 리프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터미널 노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터미널 끝쪽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터미널 노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요 가장 마지막에 여기는 537개가 있어요. 537개가 있는데 528개가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런 와인들은 537개가 있는데 전부 다 화이트라고만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몇 개는 맞추는 거냐면 528개는 맞추는 거예요.
9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정확도가 꽤나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옆에는 보면 샘플이 2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노드를 따라서, 이런 가지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냥 다시 왼쪽으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따라서 오면, 여기는 훈련셋에서 2개밖에 안 남아요. 2개밖에 안 남는데, 그 2개가 전부 다 레드예요. 그럼 예측을 레드라고 하면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확도는 조금 떨어져 있겠죠. 아무래도 정확도는 조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스코어까지만 계산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 우리가 그 컴퓨전 매트릭스 따로 안 그릴게요. 뭐 어디서 몇 개를 틀렸나 뭐 이거는 분석하지 않고요. 정확도가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것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는데요? 트리, 점,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죠. 그럼 정확도 바로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x 트레인 주시면 되고요.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값을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 정확도 한번 볼까요? 테스트 셋 정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서 똑같이 스코어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주시면 돼요. 그럼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값을 줘야 되겠죠. 그게 테스트 셋, Y 테스트예요, Y 테스트. 자, 보시면 아까 거의 99%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맥스 뎁스를 맥스 뎁스를 줄여버리니까 훈련 셋의 정확도가 85.9%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테스트 셋 정확도 보세요.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와인들도 이 트리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면, 그죠? 아까 제가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테스트셋을 넣는다 그랬죠. 그죠? 테스트셋을 넣으면, 그러니까 와인이 들어오면 그 와인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질문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셋에 있는 모든 와인들을 이 트리에다가 넣게 되면 이 끝에 있는 리프 노드들 중에 하나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예측한 정확도가 85.2%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과대적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훈련셋도 90%까지 맞추지는 못하고는 있어요. 훈련셋에서 90%까지 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테스트셋에서 그 좋은 정확도, 나쁘지 않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그 맥스 뎁스를 하지 맥스 뎁스를 그 지정하지 않았을 때 테스트셋 정확도를 보시면은요. 87%였어요. 그죠? 요거 뭐냐 하면 Y 테스트 프리딕트 가지고서 계산한 건데 1300개의 샘플을 분류하는데 정확도가 87%였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트리를 가지고서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트리를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트리를 가지고 계산해도 정확도가 87%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87%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은 트리를 가지고서 이 정도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눈에 볼 수 있죠. 조금 축소하면 되겠지만 네, 이 정도면 한눈에 볼 수 있죠. 몇 퍼센트를 보여줘요? 85% 정확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트리를 무한정 키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훈련셋에서 정확도는 줄어들었지만 테스트 셋과의 그 정확도 차이, 그게 과대적합도, 과대적합의
크기도 많이 과대적합, 과대적합도 줄었죠. 그러니까 훈련셋만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그게 더 좋은 모델인 거죠.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위불순도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중에서는 맥스덱스 하나만 바꿔서 저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